요양보호사 판이 바뀝니다. 덜 힘들게 더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시죠? 우리 엄마 요양원에서 벌써 8년째 일하시는데 월급은 처음 시작할 때랑 거의 똑같아. 일은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는데 말이야. 진짜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시고 거기에다 밤 근무까지 해야 하고요.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은 보호자들 과도한 집안일 요구까지 다 감당하셔야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지치는 일인데 보상은 별로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2026년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관련 제도가 완전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똑같은 자격증 갖고 있어도 이 정보 모르시면 누구는 월급 500, 나는 월급 200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준비 중이신 분들까지 이 정보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2026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런 변화가 왜 생긴 건지부터 얘기해볼게요.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요양병원 간병비가 전액 본인 부담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되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간병비는 달라요. 요양병원에서 환자분 옆에서 돌봐드리는 간병 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전액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거죠.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드는데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이에요. 환자 치료비에다가 간병비까지 내려면 가족 부담이 진짜 엄청난 거죠. 두 번째, 요양보호사 자격자는 많은데 실제 종사자는 적어요. 왜 그럴까요? 일은 힘든데 처우가 안 나아지니까요. 현재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은 30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약 70만 명으로 10명 중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자격증만 따놓고 다른 일 하시는 거죠. 정부도 이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간병비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했어요. 6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지정하여 이들 병원에 한해서만 간병비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2026년 하반기에 200곳부터 2030년까지 약 500곳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일반 요양병원과 달라요. 신청만 한다고 지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정될 수 있는 병원이에요. 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과 간병 인력의 고용 관리 체계까지 다 평가해요. 쉽게 말해 치료부터 간병까지 병원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인지를 따져보고 지정하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회의도 열렸고 그 중에서 간병인 자격 요건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됐어요. 이제 요양보호사분들도요, 제도 안에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이제 요양보호사들한테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대부분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쪽에서 일하셨죠? 요양원에서는 풀타임으로 일하면 월급이 보통 220만 원 정도였고 방문요양은 시급제라서 200만 원 벌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료중심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첫째, 근무 환경이 달라져요. 요양병원은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둘째, 근무 시간이 명확해져요.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서 교대제와 근무 시간 관리가 정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셋째, 급여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만큼 간병인력 급여 기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중심 요양병원에서 풀타임 근무 시 300만 원대 후반부터 야간 교대 근무 조건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해 적용되며 병원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번만 정확히 짚고 갈게요. 이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요양보호사라면 누구나 자격증만 가지고 요양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만 해당되고 병원별로 채용 기준이나 근무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이나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계속 일하는 우리는 해당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양원, 주야간 보호 쪽도 큰 변화가 있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예요. 오래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 매달 15만 원의 고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지금 월 250만 원 받으신다면 선임 요양보호사 되시면 265만 원 받으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대상이 좁았어요. 입소자 50명 이상인 큰 요양원 중심으로만 운영됐거든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달라져요. 입소자 25명 이상 요양원도 포함되고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 보호시설도 포함돼요. 이렇게 대상이 확대되면서 선임 요양보호사 인원도 2025년 약 3,600명에서 2026년 약 6,500명 수준까지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럼 나도 선임 요양보호사 될 수 있나? 궁금하시죠? 조건이 딱 두 가지 있어요. 먼저 실제 근무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자격증 취득한 지 5년이 아니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5년이어야 해요. 중간에 쉰 기간은 안 들어가요. 실제로 일한 기간만 인정돼요. 경력은 다른 기관에서 일한 것도 합쳐서 인정돼요. A 요양원에서 2년 일하고 B 요양원에서 3년 일하면 총 5년으로 보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양원 경력은 요양원으로, 주야간 보호센터 경력은 주야간 보호센터로 인정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본인이 어떤 기관에서 선임을 노릴지 방향을 먼저 잡고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승급교육 40시간 이수하셔야 해요. 이건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받는 특별 교육이에요. 총 40시간이고 보통 하루 8시간씩 들으면 5일이면 끝나요. 이 교육은 시군, 구나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일정을 공지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외에도 장기근속 장려금도 대상은 넓어지고 금액도 올라갔어요. 게다가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 조건도 짧아졌어요. 동일 기관에서 1년 이상만 일하면 매월 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금액도 올라서 요양원에서 7년 이상 근속하시면 월 1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에 장기근속 장려금까지 더해지면 최대 3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농어촌이나 인력수급 취약지역에서 일하시면 월 5만 원이 더 추가될 수 있어요. 총 38만 원이에요. 이게 기본급 외에 매달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1년이면 456만 원이고 5년이면 2천만 원이 넘어요. 다만 이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얘기예요. 근무 형태, 기관 종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변화들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2026년 장기요양 고시가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어요.
중증 어르신을 중심으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한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중증 어르신 돌봄에 대한 추가 수당 기준도 정비되고 있어요. 예전처럼 형식적으로 한 번 주는 구조가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보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요. 단기 보호나 종일 방문 요양처럼 요양보호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선택지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요. 당장 큰 변화처럼 느껴지진 않아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감과 수입이 함께 늘어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양보호사분들, 이제부터 뭘 준비하면 될까요? 현직 요양보호사분들은 첫째, 본인의 자격증과 경력을 정리해 두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 이수 내역, 근무 경력 증명서 같은 거요. 나중에 공고가 나왔을 때 빠르게 지원할 수 있게요. 둘째, 건강검진 결과도 미리 챙겨두시면 좋아요. 병원에서 일하려면 건강검진이 필요할 테니까요. 셋째, 관련 소식을 계속 챙기세요. 어떤 병원이 참여하는지, 언제부터 모집하는지 이런 정보들을요. 예비 요양보호사 분들은요, 지금부터 자격증 교육을 시작하시면 돼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3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어요. 풀타임으로 들으시면 2에서 3개월이면 충분하고 교육비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 무료이거나 저렴해요. 지금 시작하면 2026년 모집에 딱 맞춰서 준비할 수 있어요. 나이 제한도 없어요. 40대, 50대, 60대 누구나 가능해요. 먼저 준비하는 분들이 좋은 병원, 좋은 조건 선점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경쟁이 심해지거든요. 자,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정리해봤어요. 핵심만 딱 정리하면 이래요. 정부는 지금 간병비 부담 문제와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흐름 때문에 요양보호사 분들이 지금보다 근무 환경이 나아지고 급여도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반면 요양원이나 주야간 보호 쪽에서는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중심으로 경력 있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변화가 진행 중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요양보호사는 어디에서 일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 따라 수입과 역할이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내 체력, 내 상황, 내가 선호하는 근무 형태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놓치면 진짜 아깝거든요. 앞으로 요양보호사 정책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